우리 강아지는 나를 같은 개라고 생각할까? 문득 이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강아지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강아지와 인간 사이의 특별한 유대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강아지가 우리를 같은 종족이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 진실일까요? 최근 동물인지 과학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은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달랐어요. 강아지는 우리를 개로 보지도, 그렇다고 완전한 인간으로 보지도 않는데요. 그들에게 우리는 그저 특별한 무언가예요. 어린 강아지들을 관찰해보면 재미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다른 개를 만났을 때와 사람을 만났을 때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거든요. 개를 만나면 냄새를 맡고 놀이 신호를 보내고 꼬리로 대화를 시도해요. 하지만 사람을 만나면 눈을 맞추고 품에 안기려 하고 얼굴을 핥으려 해요. 이 큰 존재는 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날 돌봐주는 특별한 누군가야. 이런 인식은 태어나서 처음 눈을 뜬 순간부터 시작돼요. 생후 3주에서 12주 사이, 사회화 시기라고 불리는 이때 강아지들은 엄마의 개념을 형성해요. 야생에서는 어미 개가 그 역할을 하지만 우리와 함께 자란 강아지들에게는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강아지의 뇌를 MRI로 촬영한 연구가 있었어요. 주인의 냄새를 맡았을 때와 다른 사람, 다른 개의 냄새를 맡았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완전히 달랐대요. 특히 주인의 냄새를 맡을 때는 보상중추라고 불리는 부위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됐어요. 이건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볼 때와 비슷한 반응이래요. 엄마 냄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좋은 냄새야. 더 놀라운 건 강아지가 주인의 냄새를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다른 개의 냄새는 동족 인식 영역에서 처리하지만 주인의 냄새는 감정과 애착 영역에서 처리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개도 아니고 단순한 먹이 제공자도 아닌 감정적 안전기지인 거예요. 강아지의 코에는 3억 개의 후각세포가 있어요. 인간은 겨우 500만 개죠. 이 엄청난 능력으로 그들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보를 수집해요. 아침에 일어난 지 몇 시간이 지났는지, 어제 뭘 먹었는지, 심지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까지 다 알아요. 오늘 엄마한테서 걱정 냄새가 나. 무슨 일 있나? 한 실험에서 주인이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 강아지의 코티솔 수치도 함께 올라갔대요. 그들은 단순히 우리 감정을 읽는 게 아니라 함께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감정 전염은 보통 같은 무리, 같은 가족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기쁠 때 강아지도 신나하고 우리가 슬플 때 강아지가 조용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감정을 공유하는 무리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엄마가 슬프면 내가 위로해줄게. 강아지는 인간의 목소리를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처리해요. 개 짖는 소리와 인간의 말소리를 들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완전히 달라요. 특히 주인의 목소리는 정서적 보상 영역을 자극한대요. 한 연구팀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강아지에게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뇌 반응을 관찰했는데 주인 목소리를 들을 때만 행복 호르몬이 분비됐대요. 더 신기한 건 주인이 다정한 톤으로 말할 때와 무뚝뚝하게 말할 때도 구분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날 부르고 있어. 그것도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그래서 훈련할 때 목소리 톤이 중요한 거예요. 같은 앉아라는 명령도 어떤 톤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강아지가 느끼는 감정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들에게 우리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감정의 언어인 셈이죠. 그렇다면 강아지는 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주인을 잊지 못할까요? 답은 그들만의 특별한 기억 시스템에 있어요. 강아지의 기억은 에피소드 기억과 연상 기억으로 나뉘는데 주인과의 추억은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복합 기억으로 저장돼요. 냄새, 목소리, 체온, 손길의 감촉, 함께한 장소, 받았던 간식의 맛. 이 모든 감각 정보가 하나로 엮여서 엄마 아빠라는 거대한 기억 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 손길, 이 목소리, 이 냄새. 맞아. 내가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람이야.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 단 하나의 단서만 있으면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나요. 군대 갔다 온 아들을, 유학 갔다 온 딸을 알아보고 미친 듯이 반가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과학자들은 이런 강한 기억력이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고 해요. 야생에서 무리의 리더를 잊으면 생존이 위험해지니까요. 우리와 함께 사는 강아지들에게는 그 리더가 바로 우리 인간인 거죠.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강아지는 우리를 같은 개라고 생각할까요? 연구 결과는 명확해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우리가 자신과 다른 종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한 실험에서 강아지들에게 거울을 보여줬어요. 자기 모습을 보고는 별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주인 사진을 보여주니 꼬리를 흔들고 흥분했어요. 이건 그들이 개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을 명확히 구분한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종족은 다르게 인식해도 우리를 가족으로 본다는 건 확실해요. 늑대나 야생개들은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함께 사냥하고 새끼를 돌보는 개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인 거죠. 너는 나와 생긴 건 다르지만 날 돌보고 사랑해주는 내 가족이야. 실제로 강아지가 인간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부모 마이너스 자식 관계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요. 무서울 때 우리 다리 사이로 숨고, 아플 때 우리를 찾고, 놀고 싶을 때 장난감을 가져오는 행동. 이건 야생 강아지가 어미에게 보이는 행동과 똑같아요. 특히 아이 컨택을 하면서 옥시토신이 분비되는 건 포유류에서 오직 부모-자식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인간과 개 사이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인 거예요. 엄마 눈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 이게 바로 사랑인가 봐. 그래서 강아지들은 성견이 되어도 우리 앞에서는 영원히 아기처럼 행동해요. 야생에서는 성체가 되면 독립하지만 우리와 함께 사는 강아지들은 평생 엄마의 아기로 남는 거죠. 이걸 네오텐이라고 부르는데 인간과의 공진화 과정에서 생긴 특별한 현상이에요. 재미있는 관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강아지들은 인간 아기 울음소리에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한대요. 다른 개 새끼 울음소리보다 인간 아기 울음에 더 신경 쓰고 달려가려 한다는 거예요. 이건 그들이 인간 가족을 진짜 자기 무리로 인식한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아기가 우는 것 같은데? 우리 가족이 힘든가? 가서 확인해야겠어. 이런 인식은 단순한 조건 하나 학습의 결과가 아니에요. 1만 5천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인간과 함께 진화하면서 유전자에 새겨진 본능이에요. 그들의 DNA에는 인간은 특별한 가족이라는 정보가 각인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강아지는 우리를 같은 개로 보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우리는 종족은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가족이에요. 생김새는 달라도 네 발로 걷지 않아도 꼬리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우리를 신뢰하는 한 그들에게 우리는 영원한 엄마이자 아빠예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존재이자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넌 털도 별로 없고 코도 이상하게 생겼고 꼬리도 없지만 그래도 넌 내 엄마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오늘부터 강아지가 여러분을 빤히 쳐다볼 때 그 눈빛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건 너는 뭐야? 가 아니라 너는 내 전부야 라는 사랑의 시선이에요. 그들이 이토록 순수하고 절대적인 사랑을 준다면 우리도 그의 사랑으로 답해야겠죠?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시면 꼬리 흔들며 달려오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나도 너를 가족으로 생각해. 사랑해.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렸기를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강아지와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